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합격 대예측 9부와 10부 마지막 2시간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저희 TBS TV는 사교육비 절감과 또 대입 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무료로 1:1 대입 상담 프로그램인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입시 정보 설명회와 그동안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소외계층 없이 정보에 있어서 교육 정보에 있어서 소외계층 없이 많은 분들께 진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로 임박한 정시 접수를 앞두고 저희 TBS가 특별 기획으로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무려 1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접수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 상담도 해드리고요. 보다 많은 분들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정시 전략과 이 진학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합격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실시간으로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준비하셔서 02-311-505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지금 9시간이 다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일찍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은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시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소중한 참고 자료로는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12월 24일부터 이제 정시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정시 지원에 앞서서 많은 고민들을 토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진 선생님께서도 이 시간 항상 바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시 상담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그 경향 패턴을 좀 매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올해는 그 인문계 학생 중에서 국어를 망친 학생들이 많고 자연계 학생 중에서 수학을 망친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인문계 쪽에서는 국어 반영비율이 적은 대학, 대표적으로 숭실대나 성신여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작거나 또는 없는 홍익대 자율전공 뭐 그런 대학들을 몰리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이과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그런 지원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윤상현 선생님께서 또 직접 우리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학생들 요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원서 접수하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뭐 전년도와 그렇게 크게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 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학교 내에서는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크게 상황이 이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전년도보다 약간 변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점수에 대한 어떤 위치 가늠이 좀 가능하니까 전년도보다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안전 지원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네. 적정한 지원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늘 이제 경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최종 경쟁률까지 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네. 합격 가능성이 높은 데를 갈까 이런 눈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좀 집중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 또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을 위한 내신과 수능 성적 그리고 지원 학교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집중 상담을 받은 학생은 신약개발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내신은 평균 1.92등급, 수능은 평균 2.375 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를, 나군에서는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를, 다군에서는 중앙대 간호학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들께서 전화를 연결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학부모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으시죠? 어떠세요?
네, 희망적입니다. 네, 신약개발원을 희망하는 비교적 좀 꿈이 명확한 학생인 것 같은데 학과 네. 위주의 지원 전략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학과보다는 학교 쪽으로 지원 전략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은 학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성적과 그리고 우리 학생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봤는데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는 점들 저희 선생님들께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이재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자연계 학생이고요. 내신 성적은 1.92등급, 그리고 국어는 2등급, 수학은 다소 아쉽죠. 4등급, 영어는 굉장히 잘 봤습니다. 1등급. 그리고 과학탐구 중에 생명과학은 1등급인데 물리도 또 아쉽죠. 물리 4등급 받아서 표준 점수 단순 합으로는 502점이었고요. 502점 점수 합 자체는 좋은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정시적으로 높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에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연계 학생입니다만 영어와 생명과학은 굉장히 수학 점수가 좋은데 수학 점수가 좀 아쉬워서 조금 희망하는 대학에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예측을 한번 합격 예측을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는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최초 합격이 예상이 되고요. 중앙대 간호학과 이 추가 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군요. 자,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가장 가군의 생각을 하셨던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는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고 나머지 두 학교는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이 정시 예측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지원자 표본을 봐도 6점 정도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508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이화여대 반영 비율을 감안한 환산 점수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추가 합격 인원이 정원 28명 중에서 6명으로 이탈자도 적은 부분이라서 추가 합격 전략을 기원해서 지원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30% 높으나 앞에서 의견 드린 것처럼 영어 성적이 워낙 우수해서 서로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요. 환산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 최초 합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군의 중앙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들은 타 대학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추가 합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서 추가 합격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영어 성적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는 좀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머니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건국대는 최초 합격, 또 중앙대는 추가 합격을 좀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학별 그 성적 반영 비율을 좀 고려하셔서 이런 지원 전략을 짜신 건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어머니? 네,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하고서 지원을 한 건데요. 네. 이화여대 대학교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재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좀 추천 대학을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통 이화여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점수가 부족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아까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던 환경식품공학부로 지원한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높은 학과,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워낙 지원 참고보다 성적이 높고 추가 합격자가 많아서 하단 학과를 지원하는 것보다 이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의외의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아까 어머님의 의견처럼 대학을 바꾼다라고 하시면 경희대 화학과는 최초나 예비 범위 안에서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간호학과를 만약에 중앙대 간호학과가 아니고 다른 대학의 간호학과를 바꾼다라고 하면
가톨릭대 간호학과는 나군에서 최초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의 중앙대 간호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좀 하향 지원을 한다고 하면 홍익대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합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군에서 같은 이화여대이긴 하지만 좀 과를 화학생명분자과학부로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상향되는 그런 네, 학과를 맞습니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자연 계열입니다만은 특정한 어떤 그 학과에 대한 고민은 아직 그렇게 깊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학생 어떻습니까? 학과 위주보다는 지금 조금 학교 위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학과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아이가 재수는 할 생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학교 위주로 저희가 정시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흔히 자연 계열 학생들은 학과 위주의 공부를 더 중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학생에 따라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계 학생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문계열보다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이 보통 학과에 대한 적성이 크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점수에 맞춰서 그냥 학과를 내려 쓴다거나 하게 되면 보통 자퇴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대학보다는 학과 위주로 적성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고려하고 추가 합격 현황까지도 고려하게 된다면 적성과 그 진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지원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가군에서 지금 상향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과로서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는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는 현재 2월 인원이 넘어오기 전 52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수능 90에 학생부 10을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은 전 영역 다 25%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는 최종 합격자 평균 100분위는 91.5.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년도 추가 합격 현황인데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추가 합격 비율이 모집 인원 정도만큼 추가 합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추가 합격까지 물론 성적은 부족하지만 앞에 아이들이 등록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고 지원해 본다라고 하면 하단학과인 어머니께서 맨 처음에 고민해 주신 학과보다는 화학생명분자과학부가 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년도에 봤을 때 추가 합격 인원 비율이 많기 때문에 좀 추가 합격까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참을성 있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도 같은데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윤사 선생님께서도 우리 네. 학생의 성적과 또 상담을 지켜보셨는데 조언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평소보다 성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점수대가 502점인데 표준 100분위가 348. 그래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의 그 점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100분위가 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분위가 낮다라는 얘기는 결국 상위권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환산해서 그 점수를 좀 계산을 철저하게 좀 해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학과 과학이 약하기 때문에 반영 비율에 있어서 좀 불리함을 안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꼭 그 반영 비율을 고려한 어떤 환산 점수를 통해서 지원을 좀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아까 이재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향 지원을 해서 추가 합격을 노리는 경우에는 추합이 많이 도는 인기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 전략적으로 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어떻게 우리 아이가 첫째신가요? 네, 첫째입니다. 네, 어떻게 첫 수험 생활 잘 마치고 이제 좋은 결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정시까지 좀 끝까지 긴 시간이지만 지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꼭
정시에서 합격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이재 선생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년도 추가 합격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좀 하위 학과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향해서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그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이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3번의 기회가 있고 내가 대학을 한 곳에 등록해야 되니 미등록 충원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 합격 현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추가 합격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홈페이지 내에서 좀 게시가 될 수도 있고 그 전년도 추가 합격 현황을 감안해서 내가 지원 전략을 짜보게 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저 또 어머니들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언제까지 추가 합격 통보가 오는지 설이 지나도 2월이 돼도 굉장히 좀 고민스럽게 전화기만 붙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학생들 주의할 점이나 꼭 알아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보통 추가 합격을 기대할 때 이제 어머님들께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점수보다 위치를 좀 보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계속 의견 드렸지만 대학별로 환산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뭐 0.0, 1점 차이로 몇십 명씩 붙어 있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1점 사이에 한두 명씩 붙어 있는 학과가 있어서 내가 몇 점이 부족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컷에서 얼마큼 좀 더 가까이 있느냐 그러니까 추가 합격 받기 좋은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점수보다는 위치 그럴 거면 표본들 사이에서 내가 최초 컷과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내가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위치를 보고 추가 합격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합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주 12월 24일부터 시작이 되는 정시 접수를 앞두고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02-311-5050번으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정시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시간 합격 예측 결과 집계를 해서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센터 로 함께 가보시죠.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6190번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3.333 등급 나오셨습니다. 희망학교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국민대 법학부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숙명여대 법학부, 다구는 홍익대 법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 보겠습니다. 가구는 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구는 합격, 다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살펴보죠. 4254번님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2.8등급 나왔습니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가구는 서울과학기술대 건설시스템공학과, 나구는 경희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다구는 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구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보시죠. 8479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등급이 나오셨습니다. 희망학교 보겠습니다. 가구는 부산대 한문학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영학부, 다구는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구는 안타깝게도 불합격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군 불합격이 예측됐습니다. 다음 순서 보시죠. 4461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8등급 나오셨습니다. 희망학교 보겠습니다. 가구는 인천대 경영학부, 나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영어학과, 다구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경영학 트랙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구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보시죠. 9552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3.8등급입니다. 희망학교 보겠습니다. 가구는 강원대 춘천 캠퍼스 영상문화학과고요. 나구는 용인대 영화영상학과, 다구는 한성대 국어국문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추가 합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나구는
불합격이 예상됩니다. 다군, 네, 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보시죠. 4254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4.6등급입니다. 희망학교 보시죠. 가구는 경기대 수원캠퍼스 경제학과, 나구는 강남대 세무학과, 다구는 강남대 경제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은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보시죠. 1073번님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4등급입니다. 희망학교 함께 보시죠. 가구는 건국대 기계공학과, 나구는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자동차공학과, 다구는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합격 예측 보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도 안타깝게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보시죠. 5484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4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학교 함께 보시죠. 가구는 경기대 수원캠퍼스 1어 일문학과, 나구는 명지대 사회과학대학, 다구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행정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합격 예측되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군 보시죠. 합격이 예측됩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예측 결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실시간 정시 예측 합격 예측 서비스는요. 입시 전문 기업인 진학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학과의 합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예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가지고 02311-505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센터였습니다. 해마다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올해로 22번째로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숫자로 정리해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총 응시자 수는 58만 5,332명으로 재학생은 44만 9,058명, 졸업생은 13만 6,27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수능 만점자는 총 16명으로 2015학년도 29명, 2014학년도 33명보다 크게 줄었고 전년도보다 만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8%에서 43%로 증가했습니다. 대입에서 수시 비율은 정시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학년도 입시에서도 정시 33.3%, 수시 66.7%로 수시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긍정의 힘으로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합격 대예측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9시 24분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합격 레이더 시간인데요. 윤상영 선생님과 함께 2016학년도 올해 정시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합격 레이더 이번 시간은 이제 자연계열 수험생들을 위한 2016 정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열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능 점수를 좀 최적화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 전략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이번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전략 좀 간략하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자, 자연계는 이제 1, 2등급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무리한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년도보다 변별력은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무리한 지원보다는 자기 점수, 위치에 대한 어떤 그 가늠이 좀 더 가능해졌기 때문에 적정한 지원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에서 이제 원점수 380점 이상 상위권의 그 재수생 비율이 자연계의 경우에는 이제 절반이 넘고요. 또 인문계는 43% 정도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은 이제 고득점 재수생들과의 어떤 경쟁을 좀 피하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신중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본인의 점수와 또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랄지 변환 표준 점수랄지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고려해서 환산을 해본 뒤에 또 어떤 지원 참고표와 비교를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굉장히 분리가
분위기가 다 갈리는 것 같은데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경우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과목별 반영 비율 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자연계열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과 과학의 좀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근데 국어와 수학과 영어에서는 이제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탐구는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제 점수 차이도 굉장히 크고 또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에서 이제 자연계 과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서울 소재의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과학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30% 정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과 반영 비율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탐의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과탐 성적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변환 표준 점수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그냥 자신의 액면 그대로 표준 점수를 합한 그런 어떤 점수보다는 환산을 반드시 해본 다음에 유불리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서울 소재, 뭐 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과탐을 3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계 학생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이 또 교차 지원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문계 수험생이 굉장히 좀 많죠. 그렇죠. 자연계 수험생에 비해서 인문계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 이제 중위권부터는 이제 자연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로 넘어올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의 하위권 학과와 이제 경기권, 그다음에 그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대학에서는 교차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특히 이제 여대에서 인문계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대에는 인문계 학생들과 자연계 모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학생들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넘어오면 당연히 배치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합격선이 그렇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배치표상의 점수는 사실은 예측이거든요. 근데 얼마만큼의 인문계 학생들이 넘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에서 누구와 경쟁을 하게 될지, 자연계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인문계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점검과 정보 수집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좀 여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에서 교차해서 들어오는 또 다른 그 도전자들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특별기획 2016 정시합격 대예측 9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신 학생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시합격 대예측,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시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는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집중상담자 이번에 만나볼 학생은 어떤 성적과 그리고 어떤 지원 학과를 갖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집중상담자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 평균 3.5등급, 수능 평균 3.25등급을 가진 학생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덕성여대 법학과를, 나군에서는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를, 다군에서는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할 예정인 학생입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년간에 많이 쓰셨어요? 예. 자, 이번에 수능에 다시 도전해보면서 여러 가지 좀 정시 지원 전략을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됐을까요? 예, 제가 자연계열에서 재학 중이었다가 그 인문계열로 다시 새로 진학을 원해갖고 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수능을 보고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네. 대략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3년간 이과 공부를 했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좀 문과, 인문계 쪽으로 지금 수능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재진 선생님께서 성적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졸업생이고요. 내신 성적은 3.5등급, 그리고 국어 B는 2등급, 그리고 수학 A는 3등급, 영어는 아쉽게 4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보통 수능 응시 요령을 바꿨을 때 가장 잘 안 나오는 과목이 사탐이거든요. 네. 역시 사탐 과목도 예상처럼 4등급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자연계에서 인문계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돌아섰을 때 네. 사탐과 영어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어서 희망대학을 조합하는 다소 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성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총평까지 전해주셨는데 자, 사탐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한 학교, 학과에 대한 예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군에서 지원하고자 한 덕성여대 법학과 추가 합격 예상되고요.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불합격이 예상됩니다.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는 추가 합격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도장이 합격 딱 3개가 찍히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이 계열을 바꿔서 이번 정시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좀 여대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어떤가요? 네, 여대 생각도 했고요. 네. 그냥 다른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갖고. 아, 그러셨구나. 지금 공교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 가운데 여대는 지금 좀 추가 합격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광운대 같은 경우는 불합격이 좀 예측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께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시 예측 결과에 대한 분석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의 덕성여대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 방법이 국어, 영어 필수에 수학과 사탐 중 택 1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사회 성적을 제외할 수 있어서 추가 합격까지 예상을 했었고요. 네.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표본상 현재 학생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산 점수까지 가도 추가 합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군의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참고표 점수가 학생 성적대까지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불합격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다소 리스크를 안고 지원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 학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어떻게 좀 예상한 대로 예측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재 선생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지금 전화준 우리 학생처럼 계열을 바꿔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 특히나 이 졸업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정시 전략 세울 때 어떤 점에 조금 더 유념을 하면 좋을까요? 좀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 네. 계열을 바꿨을 때 가장 성적이 안 나오는 영역보다는 탐구 영역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 익숙하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까 국영수는 좀 익숙한 과목인데 탐구가 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영수 성적 외에 사탐 또는 과탐 성적 때문에 대학이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을 버릴 수 있는 여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덕성여대, 그 뒤에도 들을 수 있는 네. 서울여대 같은 대학들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추가 학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서울여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조금 더 추천해 주실 만한 정시에 지원할 만한 추천 대학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적보다 다소 상향 지원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게 되면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대 법 정경학부까지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졸업생이라 올해 안에 대학을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명지대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성대 문헌정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도서관 사서의 개념이 아니라 지식정보를 운영하는 학과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성대 문헌정보 같은 경우에 최초 합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새롭게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으로 서울여대와 가톨릭대 그리고 명지대 한성대가 눈에 띄는데 그중에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는 상향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여대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좀 굉장히 또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학과는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29명, 그리고 전형 방법은 수능 100,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이 국, 영 필수에
수학, 그 탐구 중에서 택 1입니다. 그러니 이제 탐구를 벌일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가군에서 신설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 예상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예. 네,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학과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서울여대 경제학과는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네네. 네, 비슷한 그쪽에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 네. 선생님이 굉장히 좀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저기 아까 전에 가군에서 말씀하신 네. 명지대 법학과라고 예, 하셨나요? 명지대 법학과예요. 나군에서. 나군에서 명지대 법학과가 상향 아닌가요? 선생님 어떻게 이 친구는 상향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안정 지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향과 안전의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 학생이 갖고 있는 기준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 모의 지원이라는 표본을 가지고 봤을 때 현재 들어온 학생들은 지원 참고표 성적보다 다소 낮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전년도 지원율에 비해서 또 그렇게 표본이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지원 최초 또는 예비까지 보더라도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명지대 법학과도 좀 염두에 뒀었나요? 아니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너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예. 야, 근데 선생님 표준 이제까지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희망적인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도움이 여러 가지 많이 됐어요. 예, 집중 상담 신청해 주시길 잘하셨네요. 자, 다음 주에 지원하실 텐데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올해는 좋은 결과 가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졸업생, 우리 여학생 만나봤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다시 한번 기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집중 상담을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2-311-5050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합격 예측 센터로 가서 정시 합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1906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수능등급 평균은 3.4등급입니다. 희망학교 함께 보시죠. 가구는 덕성여대 심리학과, 나구는 상명대 천안캠퍼스 경영공학과, 다구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보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구는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함께 보시죠. 4937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수능등급 평균은 3.166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학교는요. 가구는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 그리스 불가리아어과고요. 나구는 성신여대 IT학부, 다구는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합격 예측 보시죠.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나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다구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보시죠. 8973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수능등급 평균은 4.3등급입니다. 희망학교는 가구는 을지대 성남캠퍼스 유아교육학과, 나구는 홍익대 자율전공학부, 다구는 청주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구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 추가 합격이 예측됩니다. 네, 다음으로 0423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평균 1.2등급 나오셨습니다. 희망학교는 가군 동신대 한의예과, 나구는 세명대 한의예과, 다구는 상지대 한의예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도 불합격이 예측되네요. 다음 순서 보시죠. 6893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수능등급 평균 4.166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학교는 가군 덕성여대 회계학과,
나고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다고는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670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평균 4.4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학교는 가군 건양대 방사선학과, 나군은 건양대 의료 IT공학과, 다군 선문대 기계 ICT 융합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은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보시죠. 2780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수능등급 평균 3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학교 함께 보시죠. 가구는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나구는 명지대 경영대학, 다구는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 태국어 통번역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나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요. 다군도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함께 보시죠. 2087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평균 3.4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시죠. 가구는 명지대 용인캠퍼스 공간디자인과, 나구는 상명대 외식영양과, 다구는 카톨릭대 컴퓨터정보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나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다군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보시죠. 4624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평균 3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대학 보시죠. 가구는 명지대 용인캠퍼스 기계산업경영공학부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 상명대 지리학과, 다구는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시죠.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나군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요. 다군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보시죠. 1029번님입니다. 자연계열이고요. 평균 2.8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학교 보시죠. 가구는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나구는 숙명여대 통계학과, 다구는 홍익대 수학교육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 보시죠. 가구는 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보시겠습니다. 5616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평균 4.2등급이 나왔습니다. 가구는 서울신대 유아교육과, 나구는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다구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유아교육과 희망하고 계십니다. 가군 합격 예측되고요. 나군 합격이 예측되고요. 다군 추가 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 3912번님입니다. 자연계열이고요. 평균 4.8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학교 가군 중부대 중등특수교육학과, 나구는 세명대 사회복지과, 다구는 한신대 심리아동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합격 예측되고요. 나구는 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함께 보시죠. 5507번님입니다. 인문계열이고요. 수능등급 평균 2등급 나왔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시죠. 가구는 건국대 영어교육과, 나구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다구는 홍익대 영어교육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도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도 불합격이 예측되네요. 다음 순서 보시죠. 7971번님입니다. 자연계열이고요. 수능등급 평균은 2.6등급이 나왔습니다. 희망학교 보시죠. 가구는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부, 나구는 국민대 전자공학부, 다구는 숭실대 전자공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보시죠. 가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나구는 합격이 예측되고요.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네, 다음으로 0497번님 보시죠. 인문계입니다. 5등급 나오셨고요. 희망학교 보시죠. 가구는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나구는 세종대 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 다구는 한동대 자율전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 보시죠. 가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구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군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실시간 정시 예측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가지고 02-311-5050번으로 전화하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드립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아. 학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허수표본도 많고 그냥 성적 안 되는데 그냥 찔러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경쟁률 같은 데 너무 쫄지 말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지원하고, 정시 합격생들이 다들 그렇듯이 항상
결과가 제일 늦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을 할 만큼 하셨고 지금 수시가 늘어나는 추세다 해서 굉장히 정시를 준비하는데 많은 불안함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정시만큼 확실히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런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하던 대로 자신 믿고 노력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네,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좀 고지를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죠. 02311-5050번으로 전화를 받았었는데 10시까지만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시 합격을 예측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0시까지만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1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상담 전화는 10시까지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9시간째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 10부에서는 계속해서 집중 상담 학생 2명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화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마지막으로 전화 주신 분들까지 좀 저희가 예측 서비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